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처럼 아들 바라기가 또 있을까요? 모든 아들 가진 엄마들 아들이라면 벌벌 떤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정도를 넘어서 과연 왜 결혼을 시킨 거지? 나란 존재를 인지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리 행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건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에게만 모든 정을 쏟아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남편이 아직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다 참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 달라고요. 어머니랑 함께 못 지낼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아들 수발은 누가 들어주냐고요. 너 불편한 건 상관없다. 내 아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가라 마라 말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대길래 그럼 아들을 어머니 댁으로 데려가라 했어요. 시어머니 저리 말을 하고 저를 말리는데도 저는 시어머니 짐을 막 싸기 시작했고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런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쫓냐고 이런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가 하길래 그래서요? 또 경찰 부르시게요?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경찰 보고 와서 저 잡아가라고 하세요. 정말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여기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당신 많이 아파? 그럼 당신 어머니 집으로 가. 가서 수발 받아. 나는 더 이상 세 명이서 사는 거 못하니까 세 달 참아줬으면 많이 참아준 거 아니니? 아프면 니네 집으로 가라고. 내 집에서 아픈 척 하면서 당신 어머니 집에 못 가게끔 잡지 말고. 경찰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지금 저는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창피해서 얼굴을 다 못 들고 다닐 지경입니다. 지금의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이고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지 편의점의 알바생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는 그런 정도입니다. 작은 동네이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쌓는 건 아니지만 아름아름 서로 얼굴 정도는 인식하면서 사는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를 시어머니가 오면서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도 심했다는 겁니다. 우선 아들 바라게 저희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3개월 전에 허리를 좀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처음 병원이다 라고 연락이 왔을 땐 저도 너무 놀랐었죠. 부랴부랴 뛰어가는데 아주 간단한 처치를 하고 퇴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 MRI를 찍었고 그리고 나서 시술을 받더라고요. 그 시술이라는 게 주사를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 난리가 나서는 아들 수발 들어야 한다고 저희 집으로 오신 겁니다. 짐을 싸서요. 첫날에 시누이 둘도 함께 왔었어요. 시어머니 상황에 못 이겨서 온 것 같은데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꼰대티를 내시는 분이니 그거 보기 싫어 다들 병문안 자 오신 듯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 이런 말까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니들도 당분간 갈 생각하지 말어. 엄마가 짐 싸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네 동생 수발 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왔니? 아플 땐 가족들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야. 엄마도 있고 누나들도 있으면 네 동생의 마음의 안정 찾고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집에 다들 가서 간단하게 짐 챙겨서 다시 오도록 해. 우리 아들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수발을 들어야 하니까.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랑 누나들이 와 있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금방 낫지. 엄마 약이 보약이잖아. 알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심각하구나. 아프다고 하니까 저 정도의 반응을 보이시는구나. 정말 이거 큰일이 났다 싶었는데 결국 시누이 두 분은 남편이 돌려보내긴 했어요.
그래도 저 불편하게 어떻게 3명의 식구가 더 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서 지낼 수가 있냐고. 그냥 엄마만 내 옆에 있어 달라고 하는데 꼴사나워 보였지만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놀랐잖아요. 아프고 놀라고 할 땐 대부분 엄마 찾잖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어느 정도 시어머니 계시다가 가시겠지. 남편이 알아서 가시라 말씀드리겠지 했는데 3개월째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 지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애기 취급하고 게다가 아예 응애거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남편도 시어머니께 응석바지가 되어버렸지만 제 손 가는 거 아니고 시어머니 손 가는 거니까 참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셔서 저를 너무 곤란한 상황에 닥치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가는 아니고 전세입니다. 이번 연도 말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분께서 좀 싸게 초반에 집을 주신 것도 사실이고 다른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린다 말이 나왔을 때에도 10원 한 장 올린 적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집주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색이 좀 그러합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굳이 아는 척하지 않는데 동네 유지이시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인데 평소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행색이 초라하긴 합니다. 저희 빌라존 청소는 물론이고 쓰레기 정리부터 박스 조업 하시는 것까지 꾸준히 일마다 안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항상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뭘 자꾸 주워 담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하는데 왜 저러고 사실까 싶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 아시죠? 파지를 줍는 분인데 알고 보니 퇴근할 땐 기사 딸린 벤츠를 타고 가더라. 네,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행색 초라하게 동네 미화원 자처하시는 분이었고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그런 분이지만 정작 당신에게는 자린고비이신 이야기가 엄청 무성했는데 다들 카더라 정도였고 뭐 어느 시대 때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었다더라. 외국에 나가서 떼돈을 벌었다더라. 어느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위자료를 많이 받은 거라더라. 등등. 무성했지만 결국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인데 이런 분한테 저희 시어머니가 크나큰 실수를 하시게 되거든요. 지난주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뭐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우산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비를 착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 뒤 걘 다음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자신의 우비가 사라졌다고요. 잘 두었는데 우비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시길래 분명히 저는 우비가 베란다에 걸려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봤다. 그곳에 두셔서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으니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 참고로 저희 집 베란다는 오픈형입니다. 옷걸이 걸어 그 우비를 널어 놓으셨는데 밤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람 매달려 있는 줄 알고. 암튼 이미 잃어버린 것 같으니 하나를 더 사시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같은 동에 사시는 분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그 우비는 아마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비였었나 봐요. 아니면 아주 비싼 명품이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핑계라도 내놓으신 시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유품이었거나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 우비를 시어머니는 찾고 싶으셨나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차지하는 우비였다면 애초에 관리를 잘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오픈형 베란다에 있었으니 날아가 버렸나 보네요. 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저희 동 CCTV를 뒤졌답니다. 그 우비를 찾기 위해서요. 제가 사는 곳은 관리수장님들이 매일 상주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미 맡겨오는 외주업체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관리실은 항상 문이 열려있고 입주민들은 그곳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곤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관리실에 가셔서 CCTV를 돌려보신 겁니다. 자신의 그 우비를 찾기 위해서요.
결국 제대로 만지지도 못해 CCTV 망가져버린 상태고요. 이번 주에 오셔서 다시 재조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퇴근을 할 때마다 에러가 떠있는 CCTV 모니터를 볼 때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결국 망가뜨리기까지 하면서 시어머니는 우비의 행방을 찾긴 하셨어요. 그게 떨어진 게 맞았고 그리고 떨어진 그 무언가가 누가 버렸거나 혹은 쓰레기인가 싶어서 유모차를 끄는 한 노인이 후다닥 그 우비를 시어머니의 생명 같은 우비를 집어넣는 걸 발견하시게 되죠. 그 노인 누군지 아시겠죠? 100억대? 수천억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조금 부풀려진 건 있겠지만 암튼 저는 100억 할머니라고 부르곤 하는데 네, 저희 집 주인이시자 이 동네 유지이자 수백억 자산가이지만 유모차를 끌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길거리 있는 물건들을 집어넣는 바로 그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우비를 가져가신 거였어요. 비갯날 아침 우비 아이템을 개타신 거죠. 시어머니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경찰을 불렀답니다. 경찰을 불렀대요. 도둑년 잡아달라고요. 저 늙고 돈 없고 쓰레기나 주워 담고 사는 년이 내 우비를 훔쳐갔다고 저 년 잡아달라고 경찰을 부른 겁니다. 경찰들도 딱 보고 알았겠죠? 100억 할머니라는 것을. 오해를 좀 풀게끔 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이게 지금 비바람에 떨어져서 남이 버렸거나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신 거지 일부러 훔쳐가려고 하신 건 아닐 거다 중재를 했지만 아니라고 했다 합니다. 저 도둑년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자신은 하면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리했다 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모범시민 납셨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100억 할머니 만나게 되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우비의 10배를 물어달라 하셨답니다. 우비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딱 봐도 10,000원도 안 되는 우비인데 100억 할머니 손버릇을 고쳐야 한다면서 당신의 우비값의 10배를 물어줘야 합의를 하겠다 했다 합니다. 저 소리를 퇴근하는데 같은 동사는 분께 들은 거예요. 머리가 돌고 돌고 또 돌고 계속 돌고 돌아서 그냥 다시 회사로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올라갔더니 그걸 무용담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몰랐죠. 지금 저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고 지금 3개월 동안 집구석에 처박혀서 응애만 하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내쫓은 겁니다. 그 유모차 할머니에 대해 알려드렸고 이번 연도 말이면 계약 만료인데 아마 연장 안 해줄 것 같다. 그리고 떨어뜨린 어머니 잘못이지 그 떨어진 걸 주워간 사람한테 먼저 잘못을 묻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비였다. 아무리 길거리에 떨어진 거 함부로 주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싸구려 우비였다고. 그 우비 하나 잃어버렸다고 CCTV 뒤지고 결국 망가뜨리고 게다가 지금 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집주인을 도둑으로 몬 거냐고. 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냐고 집으로 가시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시아버지 유품이었다고 하자. 합의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과만 하라고 하면 되지. 갑자기 꼬랑지 내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내가 조금만 큰 소리 칠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냥 모른 채 해라. 인상도 좋아 보이시더만. 이렇게 한번 인연이 되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보단 한참 언니인 듯 하던데. 내가 한번 구슬려 볼게. 걱정하지 마. 절대로 니들 안 쫓겨나.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 했다니까. 합의금 준다고까지 했었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부자래? 어머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니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정말. 이제 와서 유품이요? 어머니 지금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머니가 잃어버리고선 다짜고짜 도둑년으로 몰았다면서요. 경찰까지? 정말 미치겠네. 당장 나가세요. 가시라고요.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여기서 일 그만 치시고 당장 가시라고요. 어머니 집으로. 어머니는 그날 집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저는 100억 할머니께 사과의 전화를 드렸어요. 살기 좀 힘들겠더라.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한 거지. 나는 떨어져 있길래 주운 건데 그렇게 도둑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알았네. 비싼 게 아닌 듯 해서 치워넣어도 된다 생각했는데 오해를 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 마음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눈치 살살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자기한테 할지 모르니까 겁에 질려 있는데 헐이 다 나았답니다. 그렇게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지 엄마 수발 필요하다 했으면서 바로 나아버리는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자기 헐이 다 나았으니 이제 엄마 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영원히 저희 동네는 오시지 말라. 이쪽은 천하도 보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되시나요? 시어머니 행동? 경찰을 불러? 머리야. 너무 추잡스러운 짓 아닙니까? 그런 추잡스러운 사람이 바로 제 시어머니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요. 게다가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하고 두루두루 갖추신 듯 합니다.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안 좋은 건 다 여기저기 주렁주렁 다신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